미국의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온 휘발유 값이 2달 만에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구입 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고가 한국차를 사려 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법률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6만 2천 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로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Z세대 사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급락하고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9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달과 같이 제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온 휘발유 값이 6월 중순 5달러를 넘어섰다가 2달 만에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도 1년 전에 비하면 80센트나 높은 수준이고 곧 몰아닥칠 허리케인 시즌에 남부 정유시설이 타격받을 위험 등 변수들로 유가가 요동칠 우려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을 부채질하다가 물가 진정을 이끌고 있는 휘발유 값이 마침내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월 14일 5달러를 넘어섰다가 2달이 채 안 된 8월 11일 3달러 99센트로 1달러 이상 인하된 것입니다. AAA에 따르면 미국 내 보통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1일 갤런당 3달러 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8일 연속으로 내려가며 6월 중순 5달러에서 1달러 이상 인하돼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6월 14일 갤런당 5달러 2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달째 매일 2센트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경우 DC는 4달러 23센트로 역시 2달 전보다 1달러 이상 인하됐습니다. 메릴랜드는 3달러 97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80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주 지역은 하와이가 5달러 39센트로 독보적이던 캘리포니아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월 중순보다 1달러 이상 인하됐지만 여전히 5달러 38센트로 높은 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4달러 95센트, 네바다 4달러 94센트, 오레건 4달러 88센트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3달러 49센트로 미 전역에서 가장 싼 휘발유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3달러 53센트, 조지아와 오클라호마 3달러 56센트로 남부와 동남부 지역이 낮은 휘발유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여름과 초가을,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더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거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지 몇 가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타는 등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 등 대외 여건에 따라 국제유가가 언제든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늦여름과 초가을에 허리케인 시즌을 맞기 때문에 남부 지역 정유시설이 얼마나 타격을 입느냐에 따라 휘발유 값이 요동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전기차를 새 차로 구입해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고가의 차나 한국차, 부유층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법률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산층 미국인들은 1, 2년 더 기다리면 세제 혜택과 함께 전기차 가격도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성사시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따라 누가 어느 전기차를 언제 사야 텍스 리베이트를 포함한 최대의 혜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를 살 때 받는 텍스 크레딧은 현재와 새 법에서 모두 새 차의 경우 7,500달러로 같지만 자격 조건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새 차 구입 시 받는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에는 회사당 20만 대 판매까지만 제공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2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테슬라와 GM, 토요타 등 3개사는 현재 새 전기차를 사더라도 7,500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회사당 20만 대 제한이 없어져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신에 새 법이 시행되면 새 차의 경우 연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이고 승용차는 5만 5천 달러까지, SUV와 밴, 경트럭 전기차는 8만 달러까지만 7,500달러를 리베이트 받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외국 전기차만 텍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 5와 6, 기아 EV6, 제네시스 전기차 등은 모두 새 법의 실시로 미국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7,500의 텍스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즉시 없어지는 현재의 $7,500 전기차 텍스 리베이트를 새 법으로 다시 받으려면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조립 생산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확정 발표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 상반기에는 연간 30만 대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현재 조지아 생산 공장에 일부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개설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경우 모델 S와 X, BMW, 벤츠 등 럭셔리 외국차들은 고가와 고소득층 제한에 걸려 텍스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는 더 날개를 달게 되고 미국산 쉐볼레 볼트, 포드 F150 라이트닝, 테네시에서 생산될 2023년형 폭스바겐 전기차 등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전기차 부족 사태로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리면 2024년과 2025년부터 딜러들이 가격 제한을 피해 더 판매하기 위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게 되고 배터리 가격의 인하로 더 대중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6만 2천 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로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대량 해고, 감원 태풍이 몰아치지는 않고 있으나 채용이 냉각되면서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에선 최상의 고용 성적을 기록했던 미국이 해고자를 의미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에서는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균열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26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의 24만 8천 건보다 1만 4천 건이나 늘어난 겁니다. 버지니아에선 2,730건이 신청되며 전주보다 400건 늘어난 반면 메릴랜드에서는 1,460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800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만 4천 건이나 신청돼 전주보다 4,400건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선 14,500건으로 300건, 뉴욕에서는 13,600건으로 200건씩 증가했습니다. 한 주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모두 143만 명으로 전주보다 8,000명 늘어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통계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지만 대량 해고, 감원 태풍이 몰아쳐 한꺼번에 급증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선 아직 대량 감원 없이 신규 채용만 줄이고 있어 실업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을 급증시키지는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어와 대량 해고를 자제하는 대신 현재 직원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만 줄이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CNBC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5%로 더 떨어지며 사실상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고 52만 8천 개나 일자리를 늘려 최상의 고용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안정되면 소비자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게 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삼중고에도 소비 지출을 급감시키지 않아 미국민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급격한 추락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이 페이스북 사용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71%가 페이스북을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32%로 떨어진 반면 인스타그램은 62%, 스냅챗은 59%, 틱톡은 67%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셜미디어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새로운 설문조사에서 페이스북이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는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의 71%가 페이스북을 이용했지만 인스타그램, 스냅챗, 그리고 트위터와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인기를 끌면서 페이스북 이용자 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대표 주자로 여겨졌던 페이스북의 인기는 떨어지고 다른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급부상하면서 10대들 사이 소셜미디어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답한 10대들은 32%로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청소년 이용자 수가 급락하면서 유튜브가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모두 모 회사인 메타의 소유입니다. 페이스북은 Z세대 사이 트위터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스냅챗과 인스타그램과 비교하면 이용자 수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10대들은 62%, 스냅챗은 59%, 틱톡은 67%인 것으로 나타나 페이스북의 3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대들의 95%는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소녀들보다 소년들이 유튜브, 트위치, 레딧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 10대들은 백인 10대보다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왓츠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앱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19%의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틱톡이 16%로 2위, 스냅챗이 15%, 인스타그램이 10%, 페이스북이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대의 대다수인 54%는 소셜미디어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36%는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응답자인 97%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92%의 10대들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말한 지난 2015년 조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전달과 똑같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은 2순위 A를 제외하고는 전면 동결됐으며 취업이민은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9월의 영주권 문호가 전달인 8월과 똑같은 날짜로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연속으로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2A 순위만 열린 채 다른 순위들은 전면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9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이 2019년 5월 8일에서 연속으로 제자리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9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접수일은 오픈돼 있어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 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2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달과 똑같이 나와 전면 동결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 해 이민 쿼터가 새로 배정돼 사용되기 때문에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이 대폭 진전되거나 아예 컷오프 데이트가 없어지게 되고 가족이민의 승인일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